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못 받은 돈을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올린 영상은 지급면역, 민사소송, 강제집행, 사기죄 등에 관하여 영상을 올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영상은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은 대여금 사건, 물품을 주고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물품 대금 사건,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공사 대금 사건 등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마음먹고 생활하고 있는 사건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돈 빌려주고 신발 닳는다. 돈 빌려간 놈은 발 뻗고 자도 돈 빌려준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있고 친구도 있는다. 채무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면 돈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게 있는 채권자라면 옛 말에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채무자에게 못 받은 돈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으면 다행이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법을 말합니다. 영상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먼저 채권자가 소송 비용 및 법적 비용 등 기타 비용을 먼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 비용은 몇십만원 또는 몇백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법적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한 방법은 있지만 비용 자체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위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돈 받는 것을 포기하신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내용 증명, 재산조사, 가압류, 지급면역,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형사고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형사고소, 내용 증명, 가압류, 지급면역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2부에서는 민사소송, 재산조사, 강제집행, 채권추심 등에 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영상 올리지만 각각 절차에 대한 설명은 이미 올렸던 것이므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저희가 올린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왜 돈을 안 주는지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못 받은 돈과 관련하여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있다면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해서 형사고소, 즉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형사고소 입구를 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에 맞아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를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하거나 채무 금액 일부를 변제한다면 괜찮겠지만 만약 합의를 하지 않거나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벌을 받는다면 만약 여러분이 채무자라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을까요? 만약 저라면 변제할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채무자는 자신은 사기죄로 고소한 채권자에게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채권자가 사기죄 성립 요건도 되지 않는 사건을 형사고소를 한 후 채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장 작성 시 기망, 착오, 처분 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시고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우선 사기죄 고소하는 것을 추후에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를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못 받은 돈으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는 것도 억울한데 무고죄로 고소까지 당해야 할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정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 채권 소멸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채권 양도 통지하기 위해서 등의 목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 증명은 법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보내고 수신인, 발신인, 주소가 맞고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내용 증명 세부가 있다면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내용 증명이 어떠한 법적 강제력이 있을까요? 내용 증명 자체만으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고 추후 하나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용 증명은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는 내용 증명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민형사 소송에 대한 고지와 함께 이자, 소송 비용 및 각종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채무자에게 좀 더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실질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내용 증명 요구대로 응하지 않는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즉, 민형사 소송 전에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또는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 당연히 압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압류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즉, 가압류와 달리 압류는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소송 제기를 통해 판결문을 받기까지는 빨라야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채무자가 아무나 행위를 안 한다면 괜찮지만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한다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가하면은 채무자가 은닉,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심리적 압박 및 경제적 압박에 가하여 정상적으로 경제활동하는데 지장을 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 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재산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 재산, 즉 재산 채무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전 부동산, 급여, 보험, 통장, 보증금, 카드, 자동차, 연치금, 재판 관련 채권, 거래처 미수금 채권 등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만약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이 떠오른다면 그것들도 바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른다면 그 재산을 찾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시거나 저희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신다면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압박을 느낄 만한 곳에 가압류를 하고자 한다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담보 제공 명령입니다. 또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는데 이 경우 현금 공탁으로라는 담보 제공인 경우 현금 공탁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에서만 담보 제공을 하고 그 이후 인용 결정을 받습니다. 인용 결정권을 받으면 재산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송달이 되고 난 이후부터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지금 명령, 판결문 같은 집행 권한이 있다면 담보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권한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가압류를 하는 것인데 가압류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또는 가압류와 함께 지급 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명령은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지급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명령의 가장 큰 단점은 첫 번째, 사실 조회, 문서 송부 촉탁 신청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 주민번호 등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 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 명령의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공시 송달 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명령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하거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중 지급 명령 송달을 받지 못하고 확정된 지급 명령으로 강제 집행이 들어옴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지급 명령을 송달받지 못함으로써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지급 명령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청구 이의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지급 명령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무자는 단지 소송 기간 및 판결문을 받기 위한 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의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어떠한 이유로 의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지급 명령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지급 명령은 채권자를 위한 대표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급 명령 단점은 나랑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명령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로 재판에 참석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소송 비용 또한 저렴합니다.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폭행,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른 형사사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억울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및 채권 추심에 관한 영상은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2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1부 영상을 끝까지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